94. 6개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6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예. 큰 수, 제일 큰 수는 앞에 뭐가 와야 될까? 5가 오고, 여기 몇 개 있나요? 5개. 5개죠. 그러면 몇 가지 있습니까? 120까지. 120까지 있죠. 그럼 이 중에 답이 있는 거네. 예. 그렇다면 5, 4 하면 몇 가지 있을까? 4개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5, 3, 24가지. 5, 2, 24가지. 5, 1. 현재 몇 개입니까, 그러면? 96. 96. 그 다음에 50에서부터 다시 찾아야 되겠네요. 예. 50.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1, 4지. 4, 504에 여기 3개 있을 텐데. 3, 2, 3, 2. 6개. 그럼 현재 100, 102, 2, 503. 6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찾으면 되나? 50, 502 중에 제일 큰 거. 4, 4랑 3이랑 1이랑 502 중에서 두 번째 3, 4, 4, 1, 3이겠죠. 4, 1, 3. 이게 답이겠네. 예. 아. 잘못부터 줄여나가는데. 근데 신호 맞추고 열심히 적는 건 뭐야? 이거 해주세요. 98번 봅시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거 뭐야? 자기는 자기가 아니래. 했던 거잖아. 수영도. 수영도 문제. 4개에서 자기는 자기 자리 아니에요. 현재 귀찮은. 자, 1, 2, 3, 4에서 1, 2, 3, 4를 가는데 1은 1로 가면 안 된대. 네. 그 말은 1번 학생은 지 자리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4명에서 이거 수영도 문제 몇 가지였나요? 9가지죠. 아까지요. 5명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44. 44가지. 3명은 뭐였지? 둘. 2가지야. 이거 풀 당시는 몰랐으니까. 자, 치어가 공역이 일치한다니까 두 군데로 몰리는 건 없나 봐. 한 개씩 가나 봐. 맞죠? 1대1 대응 아니에요? 1대1 대응이다라는 거. 한 예를 들어보자. FA랑 FB가 6이 되려 그러면 여기에 뭐가 가능할까? 1호, 2, 4. 1호도 되고 5, 1도 되겠죠. 근데 1호랑 5랑 달라요, 저거. 뭐지? 함수 형태가 1, 5로 가는 경우는 A는 1로 가고 B는 5로 가는 거잖아. 예.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A가 1로 가고
A가 5로 가고 B가 1로 가는 거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둘은 다른 함수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맞네요. 그렇다면 1로 5, 1이 되고 또 뭐가 될까? 2, 4. 2, 4가 되고 4, 2가 되고 3, 3은 안 되는 거잖아. 한 곳에 가면 안 되죠. 한 곳에 가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건 이거죠. 그러면 FA가 1로 가고 FB가 5로 간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 나머지 CDE는 3팩의 경우의 수를 가지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4가지가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9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감이 오는 게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수학적 마인드라고 좀 느껴지는데, 모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1대1 대응이 모든 경우. 모든 경우는 몇 가지? 5팩 120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바라고 있지? 2는 2가 안 된대. 그러면 F2가 2인 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건 계산이 편하잖아. 2는 2로 가고 나머지가 다 고정일 테니까. 그럼 여기 뭐가 되죠? 몇 가지가 될까? F2는 2인 경우. 2는 2로 갔어. 나머지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4팩이죠. 또 뭐를? F4는 4가 아니어야 된대. 그럼 4가 4라고 하는 걸 또 빼자고. 왠지 너무 많이 뺀 것 같지 않아? 네. 뭐를 더해줘야 될까? 2팩, 4팩.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를 2번 뺐죠. 네. 여기에는 F2인데 4팩 중에는 F4가 4인 경우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여기 4팩 중에는 F2가 2인 경우도 숨어 있겠지. 2번 뺐잖아.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하기 2는 2로 4는 4로 고정했으면 3팩이죠. 포함 배제의 원리 또는 교란의 법칙에 의해서. 자, 원순열 기억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렀는데 커플끼리는 이웃한데, 자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하지 않을 커플의 손을 잡고 원탁에 앉는다 그러면, 자 원탁이 있는데 자리를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여기에 2명이 앉을 거야. 커플이야. 여기도 둘이 앉을 거고 여기도 둘이가 앉을 거고 여기에 둘이도 앉을 거야. 맞죠? 커플을 우선 배열하면 몇 가지가 있을까? 커플. 커플을 원순열로 나열을 하면 3팩이죠. 커플이 그러면 여기가 이 커플이 남녀인지 여남인지 남녀 순서를 바꾸는 게 여기도 둘, 여기도 남녀, 여남, 여기도 남녀 2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일 거 아니야. 예. 자, 여기도 원순열에서 이웃하지 않게 반대를 먼저 줄 세운다 했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인을 먼저 원순열, 일본인 원순열로 나열합시다. 몇 가지? 4명인데 원순열 3팩이죠. 다음 이 상황이 뭐냐 그러면 원탁의 간격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본인이 대충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중국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있을까? 4개. 여기 4개가 있죠. 얘들은 언제 원순열이 아니잖아.
중국인이 저 사이에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 골라서 앉으면 됩니다. 해수열이네. 시간 빠르네. 자, 영철이네 부모님이 이웃에 사는 세 쌍의 부부를 초대했다. 앞에 문제랑 비슷하네. 네 쌍이 원통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보도록 앉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철이 아버님을 먼저 영철 부 먼저 앉히자. 네. 아빠 먼저 앉으세요. 몇 가지 있을까? 한 가지. 한 가지죠. 자리는 분명 8개밖에 없어. 그럼 영철 모는 자리가 이거 한 가지죠. 마주 본다 했잖아. 아빠 자리가 고정이 되면 엄마는 한 가지죠. 그래서 자리가 8개인데 아빠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앉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아빠가 앉았어. 마주 본다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앉아야 되잖아. 예. 한 가지잖아. 그래서 예. 나는 사람들은 원순열 아니죠. 아빠만 앉아 있잖아. 그럼 나머지는 6팩이겠죠. 122. 이걸 이거 부르지. 학교시험에서 말이 없어도 그 회전하면 원순열이라고 보세요. 여기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이라고 했지 회전하여 포개지는 그 말도 없잖아. 그래도 풀이를 원순열로 하라는 거고. 단순하게 봅시다. 중간은 몇 가지 가능할까? 한 가지. 6가지죠. 4팩. 그 다음에 여기는 원순열이잖아. 5개, 남은 5개를 색칠하니까 4팩이죠. 원순열. 뭐 틀릴 게 있나? 저 중간에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요. 왜? 뭔가 기분이. 오케이. 정육면체랑 사각 볼 때는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예. 사각 볼 때는 위에랑 밑에가 완전 형태가 다릅니다. 옆에만 이쪽 부분 요렇게 돌아가는 부분만 원순열인 거고 위아래는 다르죠. 그렇다면 위에 결정해보자. 윗면 6가지 색 중에서 하나 고르겠습니다. 아랫면 남은 5개의 색 중에서 하나 고르죠. 옆면은 신우 대답해볼까? 옆면은 뭘까? 화살표의 의미 얼마? 3팩이죠.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3팩이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정육면체를 풀어서 좀 쪼개서 풀어보고 뭉쳐서 풀어볼게요. 쪼개서 푼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먼저 색칠을 하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6개 색 중에서 이 6가지 색의 이름을 A, B, C, D, E, F다. 어딘가에는 A를 색칠을 하겠지. 그래서 비어있는 데다가 우선 A를 색칠합시다. 한쪽 면에. 몇 가지 있을까? 한 가지. 이건 한 가지죠. 아무 데나 어딘가는 칠할 거니까 한 가지 칠해서 얘를 칠한 다음에 바닥에 딱 둡니다. 바닥에. 그 다음에 A가 색칠이 되었기 때문에 A의 윗면은 좀 다르죠. 옆에는 다 동일하지만 위에는 다르죠. 그래서 A의 맞은편 여기에 뭐를 색칠하는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5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4색은 A랑 A의 맞은편 색이 결정되고 나면 이건 원순열이죠.
자, 팔면체 복수 한번 해봅시다. 정팔면체 한 면이 뭐로 생겼나요? 삼각형.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긴 그 다음에 저기 뒷면은 점선으로, 아닌, 거. 이렇게 하고 그냥 따로 이렇게 떼놓죠 그냥. 점차. 그럴까. 자, 그러면 위에 삼각형,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형태로 펼쳐지는 삼각형이 달리고, 저 뒤에도 달리고, 자, 여기에도 펼쳐지는 삼각형이 달리고, 여기도 펼쳐지는 삼각형이 달리고, 그 다음 여기는 펼쳐지는 삼각형이, 요렇게 하면 얘가 안 될 텐데, 요렇게 밑으로 하는 거예요. 밑으로, 밑에가 되죠. 밑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윗면이고 얘가 아랫면이죠. 예. 그럼 아까 풀었었던 느낌으로 보면 한 면을 먼저 결정을 해봅시다. 8가지 색 중에서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A 색을 바닥에 색칠을 합시다. 바닥에. 이건 한 가지죠. 예. 그 다음에 A의 맞은편, 여기 A를 색칠을 했어. A 맞은편, A의 맞은편은 7. 7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B를 색칠을 했다. AB가 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6가지가 원순열이 아니라, 특히 저번에 안 들은 신호 잘 생각을 해봐. 6가지가 원순열이 아니라 A 옆에 있는 색이 몇 개인가? 얘만 원순열이죠. 63. 얘가 원순열인데 A 옆에 뭐를 칠하지? B 옆에 뭐를 칠하지는 분명 다릅니다. A 옆에 색칠할 색이랑 B 옆에 색칠되는 색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A 근처 A의 인근 색 결정을 해야 됩니다. 6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색칠을 하는 경우는 뭐가 되겠다? 원순열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원순열하니까 2팩이 됩니다. 남아있는 색 3개인데 색은 결정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황색 부분에다 3가지를 색칠을 할 텐데, 나머지를 B의 인근에다가 색칠을 한다. 이건 3팩입니다. 원순열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닥에 여기에다 파랑에다 색칠을 했기 때문에 위에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걸 조금 단순화 시켜 봅시다. 6면체로 다시 한번 3면체부터 가볼게요. 자, 바닥에 이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1번 바닥에다 색칠합시다. 4. 아무거나 아니까 한 가지지. 아. A를 색칠한다. 바닥에 A를 색칠한다. 한 가지죠. 바닥에. 그 다음에 남은 게 200. 원순열이죠. 나머지. 근데 4면체는 음. 이렇게 아무데나 불려도 다 똑같으니까 바닥 한 가지예요. 이거 정사각뿔은 바닥 5가지잖아요. 근데 정사면체는 다 똑같으니까. 어디 면이든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한 면만 색칠을 한 다음에 그 빨강이 바닥에 오도록 놓으면 어느 면에 색칠을 하든 항상 똑같으니까. 자, 아까 본 사각뿔 때나 정다면체가 아니면은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정다면체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여기 보겠습니다. 와. 바닥에다가 한 색 먼저 칠합시다. 자, 이번에는 원래는 어떻게 색칠했냐면 아까도 풀어봤지만 요 윗면 결정했죠. 네. 윗면 하지 말고 전부 다 색칠해 봅시다. 전부. 옆면. 그냥 전부.
전부 하면 남은 색 전부 다 하니까 5팩인 거잖아. 맞죠? 이 중에 중복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중복일까? 뭐가 중복일까? 두 개씩 중복이면 2로 나누고, 세 개씩 중복이면 3으로 나눌 건데, 뭐가 중복일까? 바닥에 4팩. 바닥이 있는데요. 바닥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봅시다. 4팩이 아니라 이거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보이죠. 자, 바닥에 A 색칠을 했잖아. 맞죠?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색칠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자고. 5팩을 아무 때나 색칠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B, C, D, E가 색칠되고 우리 눈 쪽에 F가 색칠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이렇게 색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다 적을까요? B, C, D, E가 색칠될 수도 있고 B, C, D, E가 색칠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 C, D, E가 색칠될 수도 있고 맞죠? 이 네 가지는 5팩에 분명 포함이 되는데 얘들은 같지 않을까? 맞죠?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면 개수 바닥에 있는 면의 개수만큼 회전되는 형태는 원순열 아닙니다. 회전이라 해서 원순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BCD가 요래 있거나 요래 있거나 요래 있거나 요렇게 있는 경우는 전부 다 중복이겠죠. 예. 그럼 여기 있는 5팩 중에는 같은 게 몇 개씩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4개씩 중복이잖아. 맞나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5팩에 4개로 나눈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팔면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읍, 니은, 디귿, 리을을 팔면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닥에 하나 칠합시다. 한 가지죠. 나머지 전부, 나 고민하기 싫습니다. 전부. 7팩이죠. 얘는 어떤 중복이 있을까? 일곱 개 중복이 존재할까? 아니죠. 바닥에 면이, 바닥에 색칠한 게 우연히도, 여기 위에서 쳐다봅시다. 위에서 쳐다보는데요. 여기는 잠시 논외로 치고, 요 A를 쳐다볼 때 A 옆에 것만 봅시다. 그러면 여기 A가 있을 때요. B, C, D가 되거나, B, C, D가 되거나, B, C, D가 되는 세 가지는 분명 같겠죠. 네. 맞나요? 그 다음에 A, B, C가, B, C, D가 색칠이 된다 그러면 여기 위에는 네 가지 색이 또 존재할 거 아니야. 얘들은 원순열도 아니잖아. 아무 때나 색칠 솔직히 4팩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밑에가 뭐가 되겠다? 밑에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중복이고 이 중복을 얘들은 같은 경우였어 라고 아직 위에 색칠 안 했으니까 얘들을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뒤에는 똑같은 연산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복이다? 세 가지가 중복이죠. 3이 뭘 의미할까요? 한 면의 형태. 이만큼 중복이다. 이해됩니까? 안 될 텐데. 그래서 8개 중에서 1개 빼고 7팩에다가 중복이 뭐다? 세 가지가 중복이다. 신우 이해되나? 잘 안 될 텐데. 민기는? 그러니까 저 변의 개수만큼 중복이란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럴 것 같다. 이거 옆에 3개 색칠하면 3개씩 나오니까 그런가요? 붙어있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일반화시키면 요 부분을 지워볼게요.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정 n 면체, 정 n 면체는 5개밖에 없으니까 맞죠? 정 n 면체인데 이 중에서 한 면이 삼각형이거나 사각형이거나 오각형이거나 그거밖에 없죠. 네. 이 식각형 어떻게 해요? 이 직각형은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지. 그럼 3으로 나눠요? 그 세 개가 중복이고 그 세 개가 결정이 되면 위에는 그 뒤부터는 무조건 인접하는 색들은 중복이 원순열이 아니잖아. 생각해봐. 바닥에다가 A를 칠했어. BCD냐 CDB냐 DBC냐가 결정이 되면 그 위로는 어떻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 원순열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바닥이 삼각형이면 바닥 세 가지만 중복이 생겨. 그래서 정 n 면체인데 한 면이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아니면 오각형이겠죠. 그러면 한 면이 뭐라 R 할까요? M 할까? 한 면이 M 각형이다. 그러면 여기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 면 칠하고 아무 때나 색칠을 하니까 분자에는 뭐를 적을까? n-1. 그 다음에 바닥이 M각형일 때 M만큼 중복이 생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는 요걸로 푸시고 나머지 뿔대, 뿔 이런 것들은 쪼개서 생각을 해요. 원순열 조심하고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메모로. 자, 이거는 뭐 안 자르고 바로 봅시다. 배낭여행 하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숙소에서 3개의 방에 투숙하는 방법은 빈 방이 있을 수 있대요. 파이. 그래서 방이 3개가 있는데 한 곳에 다 몰려도 괜찮은 거잖아. 예. 그래서 A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느 방 갈래? 정우야, A가 뭐라 했을까? 3대1로. 3가지 중에 선택했죠. 그 다음에 A가 들어 자고 있어. B, 너 어디 갈래?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보일 텐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3의 4승이죠. 우리가 n의 중복 파이에 r 하게 되면 n의 r승인 거잖아. 그럼 이게 3의 4승인 거 보니까 4파이. 서로 다른 게 3개네요. 그래서 말을 끼워 맞춰보면 서로 사람도 다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방 3개를 순서 있게 4명에게 나열한다라고 말은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만만하지 않겠나. 자, 16이랑 투표하고 함수가 같은 개념이었죠. 자, 함수 쉬운 거 3개, 4개 해볼까요? x가 1, 2, 3이고요 y가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정우가 대답해볼까? 3의 4승일까? 4의 3승일까? 4의 3승이죠. 4의 3승이죠. 왜 그런가? 먼저 낱개로 생각해보자. 1한테 화살표 날리래. 너 함수 어디로 달려가? 너 어디 갈래? 4개. 4가지가 가능하죠. 2, 너 함수 한번 달려봐. 어디 갈래? 4가지. 4가지. 어디 갈래? 4가지. 그래서 4의 3승이야, 결론적으로. 근데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중복 있게 나열하는데 정의역 1, 2, 3을 중복을 해볼까? 1, 1, 1, 2 적었어. 그럼 1은 어디로 가길래 중복이 됐을까? 화살표 3개를 날리나? 안 되죠. 그건 아닌 거지. 그렇다면 y를 중복해서 세워볼까? y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줄 세우자. 중복을 허락해서. 예를 들어서
3, 3, 4 중복됐지. 순서도 있고. 예.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어, 1은 어디로 간다? 1은 3. 2는 어디로 간다? 3은 어디로 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는 항상 y의 x. 자, 이것을 그대로 투표로 데리고 옵니다. 투표. 투표는 두 종류가 있죠. 기명투표. 내가 누구에게 표를 날릴 것이야. 기명투표는 뭐랑 같을까? 아니. 중보순열은 맞는데 함수랑 정확하게 같죠. 예. 자, 이게 투표자야. x가 투표자야. 투표자가 3명이 있어. 예. y는 후보야. 표를 받을 사람이지. 1, 2, 3, 4. 후보가 4명이 있어. 자, 투표. 기명. 나는 얘한테 화살표 날려요. 나는 얘한테 화살표 날려요. 나는 얘한테 화살표 날려요. 함수랑 똑같잖아. 예. 기명투표가 그래서 함수랑 같아. 그래서 함수랑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의 x승 4개니까 4의 3승이겠죠. 여기서는 2의 5승이 되고. 그런데 무기명은 어떻게 됩니까? 자, 중복조합이죠.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았기 때문에 2, 4를 선택한 거랑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나이를 시켜서 제일 앞에 거는 1한테 주고, 두 번째는 2한테 주고, 세 번째는 3한테 주겠다. 중복순열이죠. 무기명 투표는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결과치가 지금 이거 얘를 만약에 무기명 투표로 바꿔서 해보게 되면요. 2라는 후보자는 2표를 받았고, 4번 후보는 1표를 받았어. 이거밖에 없는 거라. 맞죠? 그렇다면 이거를 적어보면 2랑 4죠. 이게 뭐랑 같느냐 그러면 2, 4, 2랑 같고요. 4, 2, 2하고 같아요. 왜? 1에도 2는 2표, 4는 1표 받았고요. 1에도 2는 2표, 4는 1표 받았고 1에도 4는 1표, 2는 2표 받았죠.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중복은 가능하고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중복조합이다. 하지만 함수나 투표나 어디에서 고르자? y에서 고릅니다. 서로 다른 y에서 x를 고릅니다. x 개수만큼 고릅니다. 그래서 16번은 5명의 투표하는 사람이 2명한테 그 표를 날릴 텐데 이름이 공개된대요. 기명투표네요. y의 x승 2의 5승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거 무기명이면 OH예요. 함수랑 투표는 항상 y 기준. 우리 EH. 자, 방금 민기 질문을 다 정리해 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투표자가 후보자 2명이 있는데요. A, B한테 한대. 무기명을 예를 들어 볼게. A는 3표 받았고 B는 2표 받았어요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의 결과치 한 얘는 A, B, B죠. 이렇게 이건 하는 결과야. 맞죠? 이걸 말로 표현해 볼까?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서로 다른 A, B 2개 중에서 A, B 중에서 몇 개를 뽑았지? 5개를 뽑은 거잖아. 순서 없이 5개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2, 5가 된다. 자, 함수랑 투표는 y 기준입니다. y에서 뽑습니다. 선거는 내가 뽑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 n이 y라는 이야기. 서로 다른 y입니다. 민기 이해되나?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7. 3명의 학생이 특별활동 시간에 합창, 독서, 미술, 영화, 감상 어느 한 반에 들어가는 거. 한 명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얘기 중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한테 너 어디 갈래? 얘기 중에 그 다음 마지막에 너 어디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나눠주고 서로 다른 이렇게 헷갈리면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A 중학교 학생은 3개 고등학교 중 한 학교에 배정이 되고 B 중학교는 4개 고등학교 중 한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A 학교 2명만 먼저 합시다. A 한 명한테 너 어디 갈래? 세개 중 하나. 그 다음 나머지 학생한테 너 어디 갈래? 되게 네개 중 하나. 그 다음 이제 B 중학교 학생 한 명 붙잡고 너 어디 갈래? 네개 중 하나. 그 다음 어디 갈래? 네개 중 하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꼭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순. 더할까 곱할까? 그 차이는 뭐지? 더한다는 어떤 의미일까? 관계 있는 관계 있다? 저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있나? 자 그러면 관계 없잖아요. 민기는 부산에 있는 대학 5개 중에 하나를 가고 신우는 서울에 있는 대학 4개 중에 하나를 간다. 몇 가지가 있을까? 민기 머릿속에 5 더하기 살까 5 곱하기 살까 그 고민인 거잖아. 그러면 민기가 카톨릭대를 가고 신우가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4개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민기가 부산대를 가도 아 맞네. 신우는 4가지가 가능하죠. 맞네. 각각의 경우마다 존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곱셈이냐 덧셈이냐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은 둘 다 발생하느냐. 민기도 대학 가고 신우도 대학을 가잖아. 자 다시 한번 맥도날드를 갔어. 햄버거는 4개가 있고 음료수가 3개가 있어. 햄버거 하나 음료수 하나 먹을 거야. 몇 가지가 존재하지? 12가지. 12가지죠. 왜? 곱하니까. 왜 곱했나요? 둘 다 존재하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사주는데 햄버거랑 음료수 중에 하나만 먹어.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햄버거 4개 더하기 음료수 3개,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예. 그럼 왜 덧셈일까? 동시에 발생 안 하니까.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중학교 학생도 고등학교 선택하고 B 중학교도 선택을 하지. 둘 다 발생하잖아.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마다 A의 각각의 경우마다 B도 존재하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A 중학교는 두 명 학생한테 너 어디 갈래? 저 3군데 중 하나 갈 건데요. 너 어디 갈래? 3군데 중 하나 갈 건데요. 그 다음에 B 중학교 너 어디 갈래? 저 4개 중에 하나 갈 건데요. 4개 중에 하나 갈 건데요. 4개 중에 갈 건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빨강, 파랑, 흰색 깃발이 한 개씩 있습니다. 깃발들을 5번 이하로 이하입니다, 이하.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더 되는 거 한 번 이상은 올려야 하고, 2개 이상은 동시에 올리지 않아요. 한 개씩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해볼까요? 한 번으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개 있을까? 깃발이 빨강, 파랑, 흰색 3가지 깃발이 있는데 깃발 한 번 만들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신호 3가지. 3가지죠. 2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깃발 몇 가지가 존재해요? 2번 들 건데 자 첫 번째 8번. 왜? 6번 아니야? 왜? 2번을 든다가 이거야. 빨강, 파랑. 한 개씩 2번 말고요? 문제를 읽어봐. 깃발을 5번 이하로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인데 깃발은 한 번 이상 올라야 하고 한 번은 올리게 되네. 빵빵. 2개 이상의 동시에 그러니까 후후 이건 없단 이야기야. 빨강, 파랑 이거랑 파랑 아니다 한 손으로 할게요. 빨강, 파랑 이거랑 파랑, 빨강은 다른 거잖아. 첫 번째 깃발의 첫 번째 종류. 3P 아니에요? 왜?
빨강 안 돼? 3이 이상하네. 네? 되네. 빨강 안 돼? 아니, 쟤네 있어. 3에 3. 그럼 3번은 3이 3승. 4번은 3이 오 5번은 3이 낱개라든가 등비하든가 낱개로 82대 3. 그러면 363. 그거는 수학 4시간 재밌어. 121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를 구해. 전구는 동시에 켜지고 모든 전 꺼진 건 제외한다. 자, 오줌 속에 내가 정우한테 전구 4개를 주고 저기 요 앞에 놀이터 숲속에 숨어서 내한테 신호를 보내라 그래. 정우도 안에는 머리 써가지고 4개를 동시에 꺼서 내한테 신호를 보냈다 우기고 있어. 아, 근데 나는 전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임마 왜 신호를 안 보내지? 그 말이야. 전구가 꺼진 건 제외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면 1번 전구가 켜지고 2번 전구가 켜지고 3번 전구가 켜지고 4번 전구가 켜지는 거를 멀리서 보면 여러분 구별할 수 있을까? 정우가 저 숲속에서 뒷단에는 2번 전구를 탁 켰는데 여기서 이 베란다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2번인지 3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런데 문제를 읽어봐.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되지. 왜? 색이 다를 수도 있는 거. 맞잖아. 아니요. 일렬로 나열된 똑같은 색 전구라고 돼 있나? 아니잖아. 빨간 전구, 파란 신호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주면 돼. 같은 전구라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위치를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전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1번 전구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가 될까? 2개. 1번 전구로 만들 수 있는 거 2가지 껐다 켰다 2가지잖아. 예. 그 다음에 2번 전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2가지 껐다 켰다. 3번 전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2가지 껐다 켰다. 4번 전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2가지 껐다 켰다. 그래서 짜짜잔 하면 16 하면 참 좋은데 빼기 1이죠. 꺼진 거. 바꿔주는 거. 그럼 121도 이어서 기호 2개를 2번 이상 8번 이하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 기호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2개부터 구해볼까요? 요거를 기호를 아까처럼 깃발 할까? 빨간 깃발, 파란 깃발 사용하여. 그러니까 빨간 깃발을 들 거냐 파란 깃발을 들 거냐 한 번의 신호야. 2번 하면 몇 가지 있을까? 2가지요. 2가지. 자, 그러면 뭐 괜히 깃발로 바꿔서 헷갈린다 그러면 기호를 2번짜리를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삼각형, 역삼각형 가능한 거고, 역삼각형, 다이아, 삼각형, 다이아, 지금 이런 거거든. 맞죠? 네.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죠. 다이아 아니면 삼각형. 네. 2번째 자리, 다이아 아니면 삼각형. 2번에 만들 수 있는 기호는 신호는 뭐가 될까? 4번. 2의 제곱. 3번에 만들 수 있는 기호는? 아니, 미치겠네. 얘 되고. 깃발 2개. 첫 번째 들 수 있는 거. 기빠. 2번째 들 수 있는 거. 3번째 들 수 있는 거. 그러면 4개로 만들 수 있는 거. 2사승. 2의 4승.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이거랑 이게 동시에 성립하나요? 2번 신호 보내면서 동시에 3번 신호 보낼까? 그건 아니잖아. 만들 수 있는 신호. 이 중에 선택하는 거죠. 너무한데. 뭐가 너무한데? 더 하는 거. 항수는 7개고요. 수항4고, 공비 2 빼기 1에 네. 수요일. 2의 7승 빼기 1. 4 곱하면 2의 9승 5, 1, 2 마이너스 4 508
이거 수밖에 안 되나? 아 14. 수업 못하기. 풀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숙제 결정을.